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말로, 본인 발언입니다. 이거 탄핵 할 테면 탄핵 일을 본인이 꺼냈어요. 아, 겁먹고 있다는 지금. 본인이 겁먹고 있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겁 안 먹은 저에게 할 테면 해라 이러잖아요. 그 캐릭터, 아까 내가 캐릭터를 좀 분석해 그런 캐릭터라니까. 예. 늘 허풍과 허세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럼요. 네. 듣고는 있나 보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 듣고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지나고 나면 탄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근데 이게 윤석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은 이제 긴축재정 기조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인데,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탄핵 주장을 하는지라고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서민 지원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 예산에 줄어드는 쪽에서 탄핵 주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줄어드는 쪽이 정확히 어딘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R&D 쪽인지, 그러니까는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연구자들 쪽인지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긴축 재정 기조를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 비판한 적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탄핵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긴축 재정 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한 적 있나요? 사실 다른 거 가지고 탄핵 얘기를 했으면 했지. 다만 이제 긴축 재정의 문제를 풀어라라고만 사실 요구했을 뿐이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근데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근데 문제는 탄핵이란 단어를 본인이 꺼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제 말은. 단어 자체의 선택이. 뭐 본인이 이제 강렬한 본인의 이제 그 심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사실과도 잘 맞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재정하고 예산하고 탄핵하고를 같이 연결시키는 제가 일단 사실과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굳이 탄핵을 했다는 건 방금 이제 이동현 작가 그 내면에 진짜로 혹시 탄핵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나는 불안감? 또는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맥락 보면 총선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약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전혀? 앞에 총선의 뭐 결과 그것과 연계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지 제 기억은 좀 그런데 어쨌든 주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얘기를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란 말을 꺼낼 이유가 없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용어들이 있을 텐데 굳이 탄핵이란 말을 본인 입으로 꺼낸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가 네. 좀 단독을 했는데 네. 김승희 전 비서관, 네, 비서관. 학교 폭력 네. 일으켰던 아이 아버지죠. 허위 학력 의혹을 아 그래요? 원주고 졸업하고 고려대학 나오고 고려대 대학원 나왔다 그랬거든. 네. 고등학교도 아니다.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요? 아니 다른 학교를 다른 나왔다. 학교를 나왔다. 다른 학교를 나왔다.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제가 알고 있는 원주 공고를 농고인가를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원주- 아니 그 졸업한 게 아니고 네. 아마 중퇴를 했을 거예요. 중퇴. 중퇴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델 라인이라고 하는 모델 라인에서 활동을 하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청담도사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 뭘 하냐면은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방통대를 가요. 취재가 되셨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취재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방통대를 가고 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통대를 가면 이제 대학의 대학원 최고의 과정이나 이런 데 가기가 쉽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데를 가다가 김건희 여사를 최고의 여사를 과정에서 만난 만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럼 그런데 고대도 지금 안 나온 거야? 고대도 안 나온 거야. 고대는 이제 뭐 대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그 대학원도 근데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한 적은 우리가 아는 대학원은 아니고 최고위. 최고위 그건 대학원 아니에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는 거. 네, 네. 근데 그거를 근데 프로필 보면 막 석사 달아놨거든. 석사 아닌데 최고위 과정은 석사를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석사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고위에서요? 예. 그래서 하여튼 봤어요 그런 건.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고대도 합격이다. 그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구 기자님 취재도 하셨다 그럽니다만 여의도 바닥에는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김건희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다는 얘기도 돌았어. 시점 자체도 좀 논란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더 취재나 이런 게. 그 모델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거든요. 좀 본인이 집도 어렵고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 가지 의문을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그럼 열심히 산다는 말이 꼭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 바닥에 소문이 그렇게 있다. 아, 예, 무슨 또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바닥 소문은 제일 먼저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모델 에이전시 중에 하나 모델 라인이라고 하는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최고위 과정도 석사 주기를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예, 처음 예, 들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저희 친구도 고대 오. 그 EMBA 과정에서 석사 그러니까 네, 네. 만일 석사를 받았으면 MBA 석사 받았다고 이렇게 쓰면 거짓말 아니잖아. 어쨌든 최고 경제 과정에서 받았던 일반 대학원에서 받긴 받았잖아.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위 과정이나 일반 석사 과정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김건희 여사도 그 서울대 그 EMBA 과정 네.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마치 이제 경영 대학원을 다닌 것처럼 떴는데 그게 아니고 경영 대학원은 진짜로 이제 빡세게 해서 맞아요. 석사 논문을 제대로. 쓰고 네, 네. 석사학위를 받는 곳이고 이 MBA 과정은 사실은 뭐 논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기에서 정한 그 교육 과정들을 마치면 그냥 그 준다는 거예요, 학위를. 예. 이상한데. 난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 우리 아버지도 계명대 최고위 과정 나오셨어요. 2년 다니셨어요. 석사십니다. 어디 가서 내가 계명대 석사다 말 안 합니다. 아, 참. 참 어쨌든 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럼 나올 수 있겠네요. 관련해서 여러 그렇죠. 가지 이슈들이 저 나올 수 있다고. 네,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윤 정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윤석열 정부 중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한다고 하는데 노동 개혁이란 말도 안 되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이 뭐 예를 들면 하반기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고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다가 쑥 집어넣었어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동희 작가? 아,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자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 지금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도 안 올리고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출도 늘려놨고 왜? 주택담보대출. 이거 푸는 순간 박살나거든. 지금 가계부채가 막 사상 최고라 그러는데 네. 뭐 어렵지 않은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매번 이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아마 못 살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지금 카드 연체율도 사상 최대거든요. 리볼빙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터지는 거 순간이에요. 연쇄적으로 터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근데 총선 전까지는 절대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안 올린다. 계속 묶어놓고. 모든 걸 총선 뒤로 다 밀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때 터지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훨씬. 그렇죠. 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전망은. 뭐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 연금 개혁안도 사실 어정쩡하게 지금 내놨어요.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사실 진짜 너무 되게 어려운 엉뚱하게. 개혁안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사실 매듭을 못 진 개혁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실 노동 개혁은 더 이제 퇴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경제 전망까지 더 어두우니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예산 부분에서 챙기거나 그렇죠. 예산을 그래야 예, 최대한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방어를 사실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일단 나라에서 부자 감퇴하느라고. 그렇죠. 종부세하고 뭐 법인세 깎아줘가지고. 그래서 쓸 돈이 없는 거지. 정부가 서민들한테 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IMF 경제 전망 한 거 보세요. 내년치게 경제 전망이 어떤가. 추경호는 괜찮다. 뭘 괜찮아 그게?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전 OECD에서도 제일 제일 밑이에요. 낮은 상황이에요. 제일 밑인데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이 좋다는 거거든.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올해보다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예. 우리가 거의 꼴찌예요, 꼴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10개월 만에 흑자 돌아섰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적자를 그러니까 수입 물량을 줄어가지고 이게 흑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물건을 많이 팔아서 흑자된 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다 속이는 거잖아. 눈속임 하는 거라고. 분식이네, 분식.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경제 분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외환은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 외환 통장에 쌓아놓은 거 엄청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외환 방어한다고 좀 많이 뺐었잖아요, 지금. 지금 엄청 줄었어요. 그런데 외환 보유액이. 외환 방어한다고 뺐었는데도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 부족한 세수 때문에 기금 갖다 썼는데 그게 바로 외환 방어용 기금이에요. 그것까지 갖다 썼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지금 미국하고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많이 나죠. 이때 되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도 여기 안 안 하지. 해요. 여기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대통령 리스크도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다가 미국하고 금리차가 이렇게 났는데 뭘 여기 투자합니까? 미국은 돈 들고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런 여러 문제들 곳곳에 산적해 있다. 게다가 이렇게 금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죠. 사과를 못 사 먹어 비싸서. 그리고 이게 더 오르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은 뭐 괜찮겠지만 문제는 수출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거지. 수입할 때는 계속 옛날에 100만 원으로 해결될 거 이제 150, 200 줘야 수입할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만드는 거 보통 우리는 외국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만들 다음에 가공해서 파는 거니까 비싸지는 거지. 더 비싸지는 거지. 맞아요. 그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료 예를 들면 유가도 마찬가지 기름값도 그렇고 그렇죠. 뭐 밀가루나 이런 원료들이 엄청 오르니까 전부 다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동훈 작가 좋아하는 소주값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줄였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뭐 기름값 올라고 뭐 사과값 올라고 뭐 이러지 않지만 그렇죠. 일반 서민들 힘들지. 특히 뭐 영끌에서 주택을 샀다. 소득의 절반은 나가요 계속. 이자로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갖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딱 둘이 살면 또 괜찮아. 애 있으면 애한테 그렇죠. 맞아요. 교육비를 못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점점 힘들어져.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회는 지금 손 놓고 있다기보다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선거제 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지난번 선거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동훈 작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국민의힘이 진짜 이준석을 버릴 생각이 있다. 예.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거로 병립형. 네. 아예. 근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 민주당도 난 나쁘지 않아요.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소수정당이 그러지 네, 민주당은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또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그럼 명분도 되고. 병립형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제대로 가면 위성정당도 또 네. 탄생할 거고 네. 이준석이 가면은 몇 석은 갖고 가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봤을 때 저 인간 국회의원 되는 건 꼴보기 싫어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뭐. 다시 그럴 수도 있다. 예. 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그 겉으로는 병립형 회기 반대 의견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동현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제 지금 아직 선거구 제표가 그 개편 관련 협의가 진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전이 있으면 혹시라도 병립형 회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소수 정당들이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네. 정당 득표율이 가수 평가돼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년 총선도 그렇지만 다음 대선 때 이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과의 어떤 연합 정치 가능성을 사실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대선 때에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과연 패배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대선까지의 연합 정치를 염두에 두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준연동형이라도 현재 제도,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총선 때 했던 제도. 그렇죠. 뭐 안 되면은 민주당은 어쨌든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예. 이렇게 준연동형을 하면 아니 위성정당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 그럼 뭐 위성정당 안할 수는 없지. 이거. 금지법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요? 뭐 그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반대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만든다고. 그거는 어쨌든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 병립형 회귀로 반대하는 소수 정당 쪽에서는 그 각오할 수밖에 없겠죠. 각오하고 뭐.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금지법이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난 위성 아닌데? 난 당당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시민사회 단체가 내가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알고 보면 뒤도 꿍짝꿍짝 했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지역구 획정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빨리 이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도 시원한 지금 45분을 했어요 이동현 작가와. 원래는 5분 초과했습니다. 40분이 30분 아니었어요? 40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예. 자, 이동윤 작가 시원한 정치 해석 감사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또 이번 마지막 주에 오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십니까? 몰라요. 아,
나중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인 작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동인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